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링크는 나중에 보내줄게요. 구독자 170명을 보유한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173명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방학 때 막 나가더라고요. 줄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노란키도 이제 강의를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첫 주만 이제 링크를 보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세요. 그렇죠? 매번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지 않아요. 한 번에 올려. 매주 그냥 가능한 그 당일날 그 다음날까지 수업한 다음날까지 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알았죠? 보니까 아이폰으로 녹화를 해야지 좀 더 이제 소리나 뭔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진짜 해보니까 갤럭시 이거 전 모델인데 그런데 아이폰 이거는 이거 하고 또 한 3시간 녹화하고는 내가 좀 배터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건 놔두고 옛날 거 저 이제 이걸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전기 그 호박이라는 게 있는데 호박 그걸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현상이 일어나.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해봤습니까? 이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머리 막 빗을 때 정말 머리카락이 막 빗에 이렇게 딱 끌려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나무빗 같은 거 쓰면 더 이렇게 올라오거든.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거 봤어요? 물을 살살 틀어놓으면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이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절연체 막대가지고 막 비벼. 그러니까 옛날 사람 호박 비볐던 것처럼 비빈 다음에 갖다 대면은 물줄기가 이렇게 휘는 거. 혹시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을 거야. 수돗물 정전기 이런 해보면요. 쇼츠거든요. 들어보세요. 물줄기 휘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컵에 물이 따라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 컵에 물이 따라지고 저런 현상들이 막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저게 정전기 물이 극성을 띠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대전된 플라스틱으로 대전된 걸 하면은 물에 있는 물 분자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이게 뭐야? 그래서 놀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 보여주면서 귀족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그랬던 거지. 자, 그런 현상인데 원인은 몰랐어. 그 원인은 뭔지 몰랐어 당시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은 싹 다 그 전자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전자가 띠고 있는 정적 성질에 의해서 이 모든 현상들이 발견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왜 전기라고 이름을 지었어. 근데 전기는 한국말이고 그리스에서 뭐 전기 이러지 않았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일렉트리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일렉트리카. 일렉트리카가 뭐냐면은 그게 호박이라는 뜻이야. 호박이라는 뜻이. 이게 뭐야 이런 현상? 몰라. 근데 뭘로 지을까? 호박이라고 하자. 지은 거야. 일렉트릭은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사실 호박이라는 뜻이 호박. 어원은 한국말로는 동양에서는 전기 그랬어요. 전기. 그럼 전기 이거는 뭐 호박 뭐그랑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지구상 다른 지역에서도 뭐 다른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번개 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번개 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전기라는 거에도 전자는요, 이 번개 전자입니다. 번개전. 기는 뭘까요? 기운기. 그러니까 뭐 심기가 불편하다 막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이게 그 기운이 좀 불편한 거야. 아, 저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데 약간 똘끼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똘끼인데 그냥 똘끼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무슨 기자를 붙여. 근데 그게 기운 기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번개의 기운이 거기서 그냥 어원 따가지고 우리 이름을 지은 거야. 전기. 자기는 자석의 기운. 자석의 기운. 자기는 영어로 뭐라 그래? 일렉트리카가 아니라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마그네틱. 그또 마그네틱이란 건 또 어디서 어원이 왔냐면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데서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돌들이 있었는데 그 돌들은 신기한 거야. 어떤 다른 금속에 와서 막 갖다 붙어.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하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마그네시아라고 이제 지은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것처럼 전기, 번개전, 기운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라는 단어를 본 과목에서는 말씀 알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전하, 전기 거의 뭐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전기, 전하. 전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정기적 성질을 띤 입자라고 해요. 입자. 그리고 우리가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간 수업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음전하라고 하죠. 이거는 양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하라고 하는 게 성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입자가 띈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전하, 양전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반 화학 시간이나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전자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얘는 음의 성질을 띄어 양의 성질을 띄어. 음의 성질이죠.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알루미늄 뭐 13번이다 그러면 먼저 핵 있고 핵 주변에 있고 강하게 결합돼 있고 또 체외각이 있잖아요. 근데 체외각에 있는 전자들이 결합이 늦으라고 하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성질로 인해서 알루미늄이 예를 들어서 전자를 3개 잃어버려. 3개 잃어버려. 그럼 잃어버린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린 다음 마이너스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전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성질을 띈 게 알루미늄 애톰 하나에서 빠져나가. 그러면 걔는 플러스까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는 또 양자라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음의 성질을 띠는 게 있고 양의 성질을 띠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전자입니다. 전자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우리가 일렉트론이라는 걸 발견해서 벌써 E라고 쓰고 그리고 얘가 보니까 처음엔 몰랐어. 알게 된 게 100년밖에 안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는 거를 100년 전에서야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표시를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표시한 거야. 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알루미늄도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뭔 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실제 본 사람 있어?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잖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건요, 전기를 띤 입자를 말하고 전기란 거의 구별 없이 씁니다. 정기적 성질을 띤 입자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공이 날아간다, 포물선 운동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돌파매를 막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뭐 원운동하고 있다. 그런 거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피를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입자라고 해요. 입자. 그런데 전자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11-31kg니까 수가 헷갈리는데 그 정도 숫자 되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되는 아주 작은 질량이 있어요. 제가 31승 킬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양성자 그런 게 27승 킬로그램 해가지고 1000배 더 큰 거였던 거 기억하거든. 그래서 질량을 띤 입자가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탁구공을 던진다면 이거를 이제 좋은 학생한테 딱 던진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뛰는 게 아니잖아. 중성이잖아, 중성. 근데 얘를 억지로 플러스를 뛰게 하거나 그러려면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전자를 저쪽으로 가게 하면 이게 플러스를 뛰는 거고. 자, 머리도 마찬가지. 머리가 저 녹화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해가지고
그럼 붙잖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이었던 게 극성을 띠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시간 31kg이라는 질량을 가졌는데 걔가 이런 걸 던지는 거는 중성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아닌데 얘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질. 알겠지? 자, 이 중에서 또 하나 그냥 말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마이너스 띠고 플러스 띠고 있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성질이 또 있냐면은 마이너스끼리는요 서로 힘을 작용하는데요 서로 일천해요. 그리고 우리가 청력이라고 합니다. 청력. 플러스 띈 입자가 만약에 공간상에 존재한다 그럼 걔네들은요 서로 밀쳐냅니다. 청력이라고 해요. 근데 플러스나 마이너스 얘네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학 결합이라는 게 사실은 다 이런 거야. 우리가 금속 결합 배우고 뭐 다른 결합 배우잖아. 공유 결합 배우고 이온 결합 배우잖아. 그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전기력이야, 전기력. 이런 걸 다 전기력이라고 하거든. 서로 다 끌어당기니 그걸로 인해서 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금속 결합도 양성자들이 있는데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서로 강한 결합으로 우리가 고체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우리 전기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라는 거를 이제 설명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요게 내가 1, 2, 3, 4, 5, 6, 7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뭐 1번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2번, 3번 하는데 딱딱딱 끊어지지 않고 2번 설명할 때 약간 저 뒤에 있는 것도 잠깐 갖다 쓰고 그렇게 하거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전파상에서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 전파상 같은 데나 아니면 적합할 수도 있는데 전기 저항 이렇게 쳐보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나 다른 전자품을 뜯어봐도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심볼을 표시해요. 심볼. 가는데 쿵쿵쿵쿵 가기 힘든 거예요. 이게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건데 아차 하나 빼먹었다. 단위. 1번 여기 내용에서 단위. 얘가 요런 플러스나 마이너스 어떤 성질을 띠면요 요런 물량이 있으면은 전자가 얼만큼의 이런 마이너스 성질을 띠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쓰는 단위가 뭐냐면요 중요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쿨롱이라는 단위 있습니다. 쿨롱.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었는데 얼만큼 마이너스냐? 걔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띠고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량. 전하 이런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근데 그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래. 근데 그럼 얼만큼 마이너스야, 얼만큼 플러스야를 우리가 표시를 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단위가 전하량이라는 물리량이고요. 나타내는 단위가 쿨롱입니다. 쿨롱. 1.606 곱하기 10에서 19종 쿨롱입니다. 이게 전자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쿨롱에 마이너스 1쿨롱에 전자가 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1쿨럼을 띄는 전자들이 있다. 여기는 전자가 몇 개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역수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6점 이거 역수치하면 6.25 곱하기 10에 18승 샵 표시한 거는 개. 전자가 6.25 곱하기 10에 18승 개가 있으면요, 얘네들이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 1쿨럼. 그치? 그러니까 감이 좀 있어요. 쿨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작은 단위. 전자 하나가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조 쿨럼. 오케이. 2번 다시 반도체로 봅시다. 이렇게 생긴 전기 저항이 있는데요. 내가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어떤 기준점을 잡고 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 봤어요. 연결했다가 어떤 때는 플러스로 해보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로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여기 있는 여기다가 배터리에서 이제 0V, 0.1, 0.2, 0.4, 0.4, 0.5, 0.6, 0.7V 이렇게 가해주면은 그때 0이고 여기가 0.1V, 0.2, 0.3 이렇게 더 플러스가 되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오케이. 자,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3번이나 4번에서 배울 텐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류라고 표현해요. 전류. 전자들이 시간에 따라 이동을 해요. 전자들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면 우리가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0V 해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볼트를 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볼트를 이렇게 마이너스 볼트를 막 주면은 얘가 X축이 어떤 배터리 준 거고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I라고 표시하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비례해서, 그래서 선을 데이터를 쭉 연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F 이퀄 ma 들어본 것처럼 V 이퀄 IR은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죠? V 이퀄 IR? 오늘 법칙이에요. 오늘 법칙 맞습니다. V 이퀄 IR 또는 I 이퀄 R분의 V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요 그래프에서 이게 X축, 요게 Y축이죠. X축 앞에 있는 R분의 1은 뭐예요? 슬로프, 기울기죠, 기울기.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R분의 1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쟀는데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여기를 이제 다른 걸로 갈아 꼈어.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더 큰 전류가 안 흐르는 걸 이렇게 껴서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그렸던 커브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만약에 더 전류가 안 흐르는 걸로 갈아 꼈다. 같은 전압을 줬을 때 전류가 안 흘러야 되니까 이거겠어, 이거겠어. 1번, 2번. 전류가 안 흘러야 돼. 2번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가 도체다, 부도체다 또는 여기까지는 말은 들었어요. 반도체다 이렇게 하는데, 도체는 여러분들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거죠. 전화가 잘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부도체는 안 통하는 거. 자, 안 통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안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뭘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줘도요, 여기서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바닥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도체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도체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걸어줘도 전류가 확 흐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거의 Y축에 붙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도체는 여기서 있고요, 도체는 여기서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반도체는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100점 만점에 그냥 50점짜리 답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회사 면접 보거나 그럴 때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이론을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초적인 거 물어봐요.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알고 있나? 그러면
대답을 잘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우리 회사 제품 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안 물어보거든.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전류가 안 흐르고 흐르고 이러지 않고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때는 그 샘플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절이 가능하다. 엔지니어링이 된다. 아, 내가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 그런데 도체만큼 아니고 부도체만큼 아닌데 이쪽에 있는데 얘가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반만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만점 대답을 못 받아요. 그냥 50점만 받아도 잘 받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요. 전류가 흐르는데 도체와 부도체 중간에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임의의 방법을 통해서 흐른 정도를 내가 바꿀 수 있는 재료를 내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더 물어보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지. 그 다음 자, 지금 49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그 다음 갑시다.